17월 30일 새벽 3시 45분 폴란드 동부에 있는 한 집 입구의 보안 카메라가 수평선을 밝히는 섬광을 녹화합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 누구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나토 국가의 영토 103km 안쪽을 날아가며 그 길을 따라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방공망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그 미끼 로켓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려스러운 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무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전 세계는 이를 러시아의 또 다른 무모한 행동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모함이란 우연히 실수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은 사실은 이 공격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미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계획이 유출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그가 이 전쟁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먼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장 큰 공습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74기와 드론 265기가 사용됐습니다. 크리비 리흐 근처에서 탄도미사일이 한 집을 강타해 한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KH-101 러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순항 미사일 중 하나인 폴란드 국경을 넘어 약 100여 킬로미터를 더 비행했습니다. 루블린 지역의 소화기 끝난 들판에서 폭발했습니다. 위성 사진은 피해 규모를 보여줍니다. 직경 10m가 넘고 깊이 5m에 달하는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잔해는 200m 반경에 걸쳐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들은 그곳에서 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로에서 약간만 벗어났어도 우리는 나토 회원국 내 희생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군용 헬리콥터들이 그 지역을 돌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농장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폴란드는 이 일이 어떤 사태로 번질 수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푸셰보도프 마을에서 조명의 폴란드 농부가 미사일이 농가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러시아의 공격을 요격하려다 길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을 잘 보세요. 이 전쟁에서 폴란드 땅에서 목숨을 잃은 유일한 경우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러시아 미사일이 나토 영토에 떨어진 사례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당국이 잔해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미사일은 2026년에 제조되었습니다. 소련 재고의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공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불편한 질문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봤을까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폴란드 지휘부는 오전 3시 40분쯤 미확인 물체가 영공에 진입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레이더기가 출격했습니다. 나토의 공중 급유기도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날아갔고 날아가다가 혼자 떨어졌습니다.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분화구까지 가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군대가 언제든지 미사일을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사일이 충분히 일찍 떨어져 격추 작전이 필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폭발물을 실은 미사일을 자국 영토 상공에서 격추시키면 파편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집 위로 파편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죠.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됩니다. 왜 무장한 러시아 미사일이 몇 분 동안이나 나토 국가 상공을 날아다녔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착륙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탐지근 후 충돌까지 13분 동안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식 채널도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나중에 경보 시스템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긴급 상황용 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기억해두세요. 암호 체계가 가동됐고 전투기가 출격했고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문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 밤 전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미사일 사건이 있기 거의 한 달 전인 7월 3일에 폴란드와 영국 언론은 미국 정보기관이 폴란드 정부에 직접 경고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에 대한 도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들은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소 같은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을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폴란드가 방어 체계를 가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모의 공습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극단적 시나리오.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군인들이 폴란드로 진입하는 국경에서의 하이브리드 침입입니다. 그리고 이미 변명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GPS 오류나 추락한 헬리콥터 구조 임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폴란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러시아 정부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단 하나의 요구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중단입니다. 이제 날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경고 7월 초 미사일 7월 30일 폴란드 방어를 활성화시키는 공습.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딱 들어맞아. 그리고 당신이 정보 보고서가 추측이라고 생각한다면 2021년을 기억해. 그 해에 같은 미국 정보기관이 유럽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어. 많은 러시아 지휘관들이 알기도 전에 그 계획을 설명했지. 독일은 믿지 않았어. 우크라이나 일부조차도 믿지 않았어. 그리고 침공은 글에 쓰여있던 대로 정확히 일어났어.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큰 대가를 치렀지. 참고로 만약 지금 이 문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라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매주 여기서 전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이번에는 폴란드는 믿었어. 그리고 외교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을 했어. 기밀 계획에 공개적으로 대응했어. 유출 며칠 후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가 누구를 겨냥한 건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동맹의 단합을 시험하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나서 그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하지마.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잘 살펴봐. 계획이 세워나갔어. 목표물이 알고 있었어. 목표물이 자신이 알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어떤 전략가라도 작전을 중단했을 거야. 왜냐하면 도발은 상대가 예상 못할 때만 먹히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나토가 경고를 넘어 행동했으니까. 몇 주 전 6월에 독일 공군 사령관 홀거 노이만 장군이 영국 신문 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는 러시아 정부를 불안하게 했지. 그는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파괴적인 공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는 막연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목표물까지 언급했어. 칼리닝그라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끼어있는 러시아의 군사거점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러시아 해군기지가 위치한 곳, 그리고 극북에 위치한 콜라반도, 핵잠수함과 러시아 흑해함대의 본거지. 그리고 그는 헤드라인이 된 한 문장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독일 정부의 진지한 발언인지 물었을 때 국방부 장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그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이나 나토가 공격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한 장군이 인터뷰에서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그가 한 말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계획이 유출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맹은 보복 대상들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었는데도 2026년에 제조된 새 러시아 미사일, 이 폴란드 영토 100km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왜일까요? 이게 무슨 계산일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러시아의 발언부터 살펴봅시다. 러시아 정부는 모두 부인합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다음 날, 폴란드 외교부는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기자들로 둘러싸인 채 건물 계단을 내려오며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화가 언제나처럼 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이 증거도 없이 러시아를 비난하는 방식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러시아산이냐고 물었을 때는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등을 돌리고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사항을 봤나요? 이 시점에서 폴란드는 이미 3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를 수색했고 잔해를 수거했으며 기종과 심지어 제조 연도까지 확인했습니다. 부정해도 사실은 별하지 않습니다. 10m 구멍은 여전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노림수가 폴란드가 두려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물러서는 것이라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분화구를 방문한 바로 그날, 투스크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에 더 많은 미사일을 보낼지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7월 초, 폴란드는 이미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흐름을 차단하려던 공격이 오히려 그 흐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도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사일이 폴란드 상공을 몇 분간 비행했지만 격추되지 않은 반면 우크라이나는 같은 밤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격추했기 때문입니다. 리비우 방공여단은 KH-101 두 발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에 떨어진 동일 모델입니다. 독일 아이리스-T 시스템에 요격되는 장면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하늘에서 불덩어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우크라이나 헬리콥터들이 비행 중인 카미카제 드론 14대를 추적해 격추시켰습니다. 하나씩 헤르손 지역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르하가 충돌 몇 시간 후인 30일 당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강화하는 것은 시급하며 이는 유럽, 대서양 전체 공동체의 보호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유럽의 방공 방패라는 뜻입니다.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이 점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오히려 마비와는 반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안전센터는 시민들에게 비상용 가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은 폴란드의 새로운 공감대를 가감없이 요약했습니다. 한사회 가지지 맙시다. 이런 종류의 도발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폴란드는 이 사건에서 두려움을 안고 빠져나와야 했지만 더 많은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경계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건 전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 적극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푸틴은 드러난 계획을 강행했을까요? 사실 러시아 정부 외에는 아무도 그 답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가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공식적으로 해당 미사일이 대규모 공격 당시 경로를 잘못 들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차관은 의도를 배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 패턴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드론 19대가 폴란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발투 국가들을 도발 중입니다. 풍선들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씩 반응을 시험하며 단계별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계획이 유출되면 러시아의 경우처럼 어느 쪽을 택해도 손해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푸틴이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미국 정보기관이 자신의 계획을 읽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경고 한 번으로 그를 마비시킬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건 약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가 공격하면 보고서가 사실이란 증거야. 그가 공격하면 보고서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미국의 미래 경고 신뢰도와 동맹 결속력이 높아져. 또한 약점도 보여주게 돼. 승리할 수 있는 수는 없었어. 하지만 더 작은 패배는 있었어. 작전을 접는 건 상처 입은 자존심을 조용히 삼키는 정도의 대가였어. 실행하는 데는 네가 본 모든 대가가 따랐어. 그리고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내가 말했던 큰 실수야. 두 가지 패배 중에서 푸틴은 더 비싼 쪽을 선택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거야.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고 있어. 나토는 보복 대상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기습 효과가 러시아 정부의 가장 값진 무기였다는 건 모두가 알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사실 두려움이라는 건 네가 예측 불가능할 때만 효과가 있어. 그리고 푸틴은 방금 증명했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해야 할 게 있어. 이 사태는 끝나지 않았어. 폴란드 정부도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어.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라는 거야. 그리고 나토가 그 전에 반응할지 아니면 그 후에 반응할지 라는 거지. 저희 채널에서 계속 소식을 전할 예정이니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가기 전에 댓글로 한 가지만 답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푸틴이 치밀하게 계산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일어나게 놔둔 사고였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